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제가 앞전 영상에는 일단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좀 함께 드릴 거고, 유튜브 추천주 그리고 리뷰 한번 좀 해보는 시간, 그리고 신규 추천주까지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진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더 걱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값의 주가의 어떤 등락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 결과적으로는 속도의 차이긴 한데, 그러면 이 속도를 지금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겸사겸사 시장 브리핑과 함께 드리면 딱 어울릴 만한 어떤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 좀 통틀어서 함께 브리핑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혹시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시간은 항상 좀 띄워놓고 최대한 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어차피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호황기인 건 맞아요. 디램 가격도 작년 조정폭을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점점 이제 저점을 찍고 좀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그래서 뭐 디램 가격, 뭐 낸드 가격들도 등등 여러 가지 또 그런 가격 경쟁 속에서 또 한 번에 또 이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이 반도체 시장의 반도체의 어떤 전체적인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캐파가 부족해서 오히려 지금은 생산을 좀 더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가 좀 급증하고 공급량이 좀 딸리는 그런 상황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인텔에 대한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 똑같은 이제 반도체이지만 그 속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제품과 기술력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이제 시설을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시설 확대라든지 설비 증가를 하기 위한 그런 액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기업들로 놓고 보자면은 우리가 꾸준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지난번에 뭐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빠르게 달려온 이 속도가, 지금 이런 속도가 영원할 것 같냐? 그렇죠? 뭐 부정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달려온 속도가 지금 지금 두 달 만에 저점 대비 가장 고점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두 달하고 한 일주일 만에 70%나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나 불어났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다른 종목들이 몇 배가 갔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삼성전자의 70%대 상승은요. 딱 요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간 지금 잠깐 좀 쉬어가는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부분도 좀 쉬어가는 걸까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 단순한 속도 조절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려갈 좀 모습, 그리고 횡보를 할 것 같은 모습을 좀 그려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경기 부양책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쉬지도 않고 그냥 뭐 계속 뻗어갑니다. 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금 약간 좀 속도 조절이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필요로 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물론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거 뭐 좋아요.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끌어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주고 기관들이나 연기금들도 조금 버텨주는 그런 수급들이 좀 필요로 한데, 결집력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약간 힘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인 거죠.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뭐 금투, 메이저들은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매도세, 연기금도 지금도 연기금 계속 매도하고 있고, 거의 뭐 개인이, 최근 보시면 개인이 그냥 계속 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량에 대한 부작용이 어떻게 따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이 끌어올리면서 사들이는 거는 잘해요. 근데 그 다음에 대한 어떤 액션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누군가는 사들고 들어와줘야
이제 반대로 또 끌어올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은 조금 한계가 좀 느껴지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외국계 창구, 기관계 창구 등등 메이저는 지금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의 매도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따른 이제 비중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런 수급들이 계속 있었고요. 기관 쪽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어느 정도 물량 조절, 비중 조절은 좀 필요로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급적인 문제는 조금 단기간 이탈은 좀 있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 매도했던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규로 좀 들어와 주면서 그리고 심지어 가격을 좀 올리면서 사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내리지도 오르지도 횡보를 띄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은 이제 어떤 거를 좀 좋아하냐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어떤 종목들,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거를 좀 좋아해요. 물론 JP모건이나 메릴린치 이런 애들은 좀 단타를 좀 즐기는 어떤 그런 거래원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진짜 찐 메이저 외국인들은요. 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이 수급적인 문제가 일단 좀 크지 않겠나. 횡보를 띄는 이 구간이 약간 수급적인 문제로 보고 싶다. 그래서 더 추가로 끌어올리기도 그렇고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주워 담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힘도 지금은 좀 부족하고 그러자니 뺄라면 빼니까는 뭔가 모르게 또 바다는 이제 계속 또 치고 받아오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고 명절 앞두고 뺄 거는 좀 어느 정도 뺐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딱 눈치 장세인 거예요. 지금은 눈치 장세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그렇죠? 명절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로 수급이 몰릴 수 있을까? 이걸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실적주들을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냉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시장에서 굉장히 냉정해. 이것도 기사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인데 VIP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모 기업이 하나 있어요. A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이 기업이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도 실적을 발표를 한 거죠. 작년도 19년도에 대비해서 20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이에요. 역대 최고 실적인데 뭐 때문에 얘가 지금 빠졌는지 아십니까?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이렇게 돼버려. 아니 기업은 고성장을 보였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패대기 쳐져요.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장은 아직 더디지만 추가적으로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리포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기업은 뻥뻥 날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지금은 기업에 대한 고유 가치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시장에서 그냥 욕심내는 대로 이거 좋다니까 간다. 이거 그렇다니까 간다. 이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참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수급적인 문제.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영업적인 멘트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제가 VIP원님들께 추천드린 종목 진짜 다 실적 너무 좋은 기업들이에요. 아니 근데 실적이 좋은 걸 알고 있고 좋을 것을 알고 있고 좋기 때문에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기대치 못 미쳤대. 기사 한 번 뜨면 끝이야. 오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열이 좀 많이 받았어요. 아니 기업은 이렇게 고성장을 했고 밸류로도 저렴한데 기사 하나에 그냥 무너져요. 야 이게 누굴 위한 시장인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주식이 이게 뭘 하는 거지? 우리는 뭘 보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거지? 아니 기업의 가치가 올라오고 있는데 기사 하나로 무너져요. 수익을 막아. 이게 뭔가? 아니 밸류가 필요 없어? 그럼 우리는 기사 분석만 해야겠네? 기자들이 이 기자는 어떤 성향의 기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기자는 좀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이고 B라는 기자는 좀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이네? 우리는 이제 기자를 분석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웃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어떤 종목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기사를 뜨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시즌 같은 경우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어떤 그런 재무상의 뭐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19년도에 다 이렇게 정리정돈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의 재무제표는 정상적으로 지금 반영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반영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너무 지금 막 기사는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지금도 뭔가 이게 속임수다라는 식으로 대문에는 그렇게 써놓고 그렇죠? 강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거에 이랬지만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위원회 열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는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죠. 그렇게 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왜 코멘트는 안 달아주냐고. 자극적인 거, 나쁜 거 이런 거는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하면서 좋은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보험 약관처럼 밑에다 그냥 걸쳐 놓습니다. 참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좋은 거는 좀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많이 좀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눈치 짱새, 횡보를 띄는 구간, 수급 문제.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건 뭐다? 어지러운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결국 밸류다. 결국에 그 기업 가치다. 추후에라도 이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저렴해, 비싸 이걸로 해서 밸류로 따라옵니다. 이거의 팩트예요. 결국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더 집중할 거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은 기업,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일 기업.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기업들을 저는 계속 준비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참여해 보시죠. 지금 당장 주가가 뭐 좀 흐지부지할 수 있어요.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장을 흔드는데 어떡해. 그렇죠? 우리도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파란 종목들 있어요. 없다고 말씀 안 드려. 있어요.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또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버티고 가져가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버틸 만한 기업이냐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랑 함께 좀 같이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굉장히 사실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하고 단타로 진짜 공격적으로 해야 엄청 고가놀이하는 공격적으로 해야 그나마 이런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데 이걸 또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아쉽긴 합니다. 많이 아쉽지만 할 건 하자고요. 그럴수록 더 기본에 충실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이제 내일까지만 진행되는 약간 스팟성 이벤트입니다. 내일까지 오후 5시에 마감을 바로 할 거고 결국에 뭐 내일까지 연락 주신 분들만 이 이벤트를 한 번 더 적용을 좀 해드리고자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고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기본에 집중을 해보자.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마인드로 좀 돌아가서 여러 가지 이벤트 한 번씩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자, 추천주를 앞전 영상에서 제가 LG전자 3분할 계획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1분기에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LG전자 분석하면 또 뭐 하루는 꼬박 셀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좋은 내용들도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기업을 친근하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LG전자 없으신 분들만 우리가 분할로 16, 15, 14 3번에 걸쳐서 나눠 한다는 생각으로 왜냐면 계획도 중요해요. 그렇게 좀 한번 나눠 보시고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근데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상대적으로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요 가격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12,000원이라는 단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200원 정도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좋지 않았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미국 시장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마이너스 300원 정도 12,000원에서 12,000원 기준이 돼 미국 시장에 따라 마이너스 300원 정도는 감안하고 접근하자. 일단은 12,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좀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OEM을 주로 해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OEM을 통해서 생산이나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우육, 돈육, 개육, 뭐 축산물, 수입 유통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비료라든지 해외 유통업을 좀 전개하고 있고 전 세계 한 100개 나라 이상의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면은 실적 발표는 했어요. 실적 발표는 했는데 실적을 보시면 뭐 그냥 적당합니다. 무난한 기업인데 이제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이 유통치고도 뭐 아직 작은 기업이고 하니까 시총이 작다라는 게 좀 변수란 변수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계적인 대응을 좀 해보면 한번 충분히 또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종목도 한번 요건 단기로 하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한 4, 5% 정도만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4% 정도 자, 4% 정도 잡고 대응 이렇게 해서 추천주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잠깐 진행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오셔서 그동안 너무 많이 답답한 게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진짜 좋은 종목을 돗자리 깔고 한번 기다려보자 하면 정말 좋은 종목들 명절 전에 한번 준비를 해서 스타트를 끊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좋은 성과를 같이 좀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진 금액 외에 따로 뭐 숨겨둔 금액이 있거나 여러분들은 뭐 또 영업적으로만 막 전화해서 귀찮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담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